책이 많이 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루에 우선은 목표를 하루에 한 권만 읽어주겠다고 하시면 되고, 통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두뇌 발달. 제가 미래인재 교육에서 가장 이제 핵심 워드 하나를 딱 꼽으면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영어보다 중요한 게 문해력이고 문해력보다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히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인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공했고 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고 다 이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성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굉장히 평범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저는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자존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자존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는 이제 교육 철학의 3순위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 문해력이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 그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그려져요. 어떤 게 안 그려지냐면, 그러니까 현서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영상 노출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책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독려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거 요새 특히나 지금 네네, 작년, 좀. 재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있기 전부터 현서가 16개월 때부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해줬고요. 그게 이제 현서가 의식이 있기 전부터 그걸 맨날 하니까 그게 그냥 이제 루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잠자리 독서를 안 하면 지금도 짜증을 내거나 막 그래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 5학년인데도 엄마가 매일 해주고 있고. 사모님이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힘들려나?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완전 머리에 클리킹이 온 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유태인 그 부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유태인들의 독서법 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세요 여쭤봤는데 특별한 거 없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네, 하브루타라고 해서 뭐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대하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영상에서도 느껴져요. 그 정말 어머님이 독서 자체를 본인이 즐기시고 그럼요.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스킬이 아니라 마음을 집어넣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사모님도 결국은 자존감이랑 독서랑 이런 게 다 연결되는데, 네네. 책을 읽어주는 이유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5권 읽자 쌓아놓고 우선 책을 펼치면 이걸 다 읽어주는 게 엄마들한테는 과제고 숙제입니다. 특히 아빠들은. 저희 집에 와보셨어요?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책을 읽어주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게 이 상호작용에서 특히나 어릴 때는 모든 인지발달, 언어발달, 두뇌발달, 문해력 발달 여기서 다 오거든요. 상호작용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는, 다양한 감각으로 자극을 받느냐, 다양한 지적 도전을 받느냐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뇌발달도 되고 모든 게 발달이 되는 건데, 저는 책은 그냥 매개체인 거예요. 책은 매개체고, 사실은 엄마와 아이가 아니면 아빠와 아이가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게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는 그게 많이 할 수 없으니 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현서라는 친구가 이제 문해력도 좋아졌고 사실은 자존감도 높아진 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제 책에도 모든 것의 시작이 잠자리 독서다라는 챕터를 넣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잠자리 독서를 해줄 수 있도록 사회운동을 하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맘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이게 하는 집과 안 하는 집이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지 되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성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요. 우선 워킹맘들이시니까 힘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잠자리 독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을 엄마가 즐겁게 읽어만 주기면 돼요. 이게 책이 많이 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루에, 우선은 목표를 하루에 15분 딱 한 권만 읽어주겠다고 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들이 7세 전까지는 대부분 다 그림책일 테니 그림책 해봐야 페이지가 뭐 15페이지, 18페이지, 24페이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다 읽어주면 15분이면 다 읽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읽어주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줄거리를 요약해보는 게 기준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주인공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거기 나온 배경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고 엄마가 엄마 생각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또 아이 생각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화를 많이 하고 평소에 안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또 책에는 다 아시겠지만 다 레슨이 있어요. 우리가 전래동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안에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위험한 거라든지 아니면 선한 거라든지 이제 규범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냥 말해주면 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착하게 살아서 잘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교훈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아이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두뇌 발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문해력 발달. 이게 문해력 발달이 저는 이제 결국은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저는 잠자리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 독서. 제가 커뮤니티 채널에서 제가 투표를 했어요. 내가 아이에게 가장 도와주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1위가 미래 필수 역량이고 2위가 인성교육이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서 아빠는 현서를 미래인지로 키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딱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미래인지 교육에서 가장 이제 핵심 워드 하나를 딱 꼽으면 결국 개별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화 교육. 개별화 교육이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제일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을 했던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문답법, 삼파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스승이 전달하는 게 선생님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자기가 스스로 알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육은 사실 그게 안 되죠. 사람의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그 탤런트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한 번에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거 평가도 똑같이 하는 거고 이렇잖아요. 근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 인재 역량에서 여전히 중요한 건 개별화 교육이고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정신없이 바빠요.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챙겨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네네. 저희는 현서는 진짜요? 작가랑 영화 감독이 꿈이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 그와 관련된 것만 하고 있고 현서가 지금 5학년임에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자기 자유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요새는 뭐 게임, 젤다의 전설 게임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인재 교육에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뺄 게 오히려 많다는 거고요. 대신 여기서 플러스 하는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능력 이거만 추가됐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독서, 문해력,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유태인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 진짜요? 네네. 그다음 책 읽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현서랑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대화죠. 저희 이제 인스타에 보시면 저희도 거실 교육을 하거든요. 현서가 아직 5학년인데 아직까지도 현서 앞으로도 만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게 3학년 때까지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보면 거실에 앉아서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각자 할 거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토론이 되는 거고, 현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학년 이후로는 시사 잡지도 같이 보면서 시사 문제도 엄마 아빠랑 같이 얘기하고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우리 배성기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